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둘째 주 UBS 중앙뉴스입니다. 캠퍼스 내에서 낯선 사람이 포교 목적으로 접근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들은 학우들에게 일상적인 소재로 말을 걸고 대화를 이어가다 개인정보를 묻곤 합니다. 심심찮게 포착되는 학내 포교 활동. 학생지원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학우들의 신고라는데요. 전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교 서울 캠퍼스 정문 근처 보행길. 학우들에게 포교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보입니다. 취재진도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친구를 기도해줄게요. 못 살아줄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무슨 전공이 뭐예요? 이들은 동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적인 만남을 유도했습니다. 근데 동문이랑 중앙대 학생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학교 앞이니까. 그래갖고 좋은 곡을 잘 받고. 그리고 친구가 혹시 그러면 내일 시간이 괜찮으면 술 한잔 마시러 와봐요. 길을 묻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소재로 접근하여 불편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뭐 흑성역이 어디냐 아니면 상도역이 어디냐 너무 쉬운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 이제 대답을 하면 요즘 뭐 관상이나 뭐 힘든 일 없으시냐 뭐 이러면서 이어갔던 것 같거든요. 길을 물어보거나 실제 필요한 도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조차 다 경계하게 된다는 게 좀 제 스스로 싫더라고요. 제가 후문에 걸어가고 있는데 한 외국인 분께서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빌딩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도움을 청한 척 하면서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 자체가 약간 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점점 섞이는 게 느껴져가지고 꽤나 불편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빼앗기는 게 크다 보니까 뭔가 그냥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많으시잖아요, 포교하시는 분들이. 그런 빨리 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은 그게 제일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강요하듯이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뭔가 시간적으로도 난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자꾸 뭐 같이 있자, 좀 더 시간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시니까 그걸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본교 학생지원팀은 교내 포교를 막기 위해 캠퍼스 내부 교찰대를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찰대가 캠퍼스 전체를 돌아다니긴 하고요. 하는 영역이 말 그대로 불법 포교하는 어떤 단체들을 제재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캠퍼스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인력을 투입을 해도 캠퍼스가 넓고 얼굴을 제가 이미 너무 팔려버렸어요. 교찰대가. 얼굴 보면 피해요. 발각되신 분들을 제가 방학 때 이거를 아예 엑셀로 만들어놨거든요. 계속 등장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어디에서 오셨냐 이런 거를 물어봐가지고 그분들이 밝히는 것들을 일단 적어서 충무팀에 연락해서 충무팀에서 올라가든 아니면은 그 해당 교찰대가 있으면 그 교찰대가 올라가든 뭐 그런 식으로 해요. 잇따르는 포교 활동에 대해 목격 시 신고를 해달라는 공지가 게시됐지만 접수된 민원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저도 그 공지를 보긴 했었는데 막상 그 상황에서는 신고를 해야겠다 생각보다는 빨리 여기 이 자리에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어서 이제 경황이 없어서 신고라는 생각 자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포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우들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뭔가 종교의 자유는 존재를 하지만 누군가가 거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건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그래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 측에서는 그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적절한 접근으로 의심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연락처를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내 포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우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UBS 전은서입니다. 학내 포교 활동에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학우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신고는 본교 포탈 공지사항 내 총무팀과 학생지원팀 전화번호로 가능합니다. 학우들의 신고로 교내 포교 행위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무료 배달이라 시켰는데 똑같은 메뉴도 매장 가서 사 먹는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경우가 종종 있죠. 이같이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을 이중가격제라고 하는데요. 이에 소비자들은 속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판매업체들은 인상된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면 이중가격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무료 배달이 무료가 아닌 배달의 시대.
김민우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배달시켜 먹는 빅맥은 8,500원. 매장에서 먹는 빅맥은 7,200원? 배달시켜 먹는 음식이 더 비싸다고? 배달 음식 가격과 매장 음식 가격이 정말 다른지 김 기자가 알아봤어. 여기 매장도 배달 가격하고 매장에서 먹는 가격이 조금 다른 거죠? 네,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4,000원. 3,4,000원. 배달지 무료인 곳은 업주가 그냥 6,000원을 내고 부르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팔면은 2,000원도 안 넘죠. 배달 가격하고 매장 가격이 조금 차이가 네. 있어요. 매장에서 파는 거랑 배달로는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기 때문에 거기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기 매장도 그런 식으로 지금 네,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장상으로 받으면 배달하지 말아야 돼요.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난달 배달의 민족은 정률형 상품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발표했어. 배민은 무료 배달 경쟁 속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어. 많은 가게 업주들이 늘어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그러자 몇몇 업주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음식 가격과 배달 음식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어. 일부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 음식 가격 차등 적용의 날을 발표하기도 했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서 거의 마진율 자체가 거의 안 남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에서 하는 수수료 그대로 판매를 했을 때 마이너스 마진이 나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어떻게든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 역시도 소비자이고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배적 사업자가 여기에서 자신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은 증가하는 데 반해서 소비자 혜택은 소생이나 혜택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고 들어가 있는 이 판매자들의 수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겉보기에는 배달비가 사라졌지만 결국 배민 수수료 인상이 배달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어. 수수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지난달 11일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무료 배달을 제공하는 배민 클럽을 유료 멤버십으로 전환했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배달비와 이중 가격인 음식값을 모두 내야 하는 거지. 무료 배달이 무료가 아닌 현 상황,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지난 7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만나 입점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어. 5번의 회의를 거쳐 공공 배달앱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등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수수료 인하 합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러 논의가 오가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거지. 올해 배민하고 쿠팡이 새 요금제를 내면서 이제 수수료가 올라갔고요. 이게 무료 배달 경쟁하면서 업체들이 부담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상생협의체를 정부에서 출범시켰고, 네, 거기랑 별도로 이제 저희는 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봐서 비대위를 연서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민하고는 만났었고요, 저번 주에. 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수수료 너무 높고 개선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걸 갖고 상생협의체에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태도 변화가 잘 안 보여서 신고를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예고하며 수수료 인하 신호탄을 쏜 상태야. 배달 시장 규모 26조 원,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상생 방안이 필요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죠.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배달료 인하 경쟁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상생협의체까지 출범했지만 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은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플랫폼 판매자,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외식업계 생태계를 위한 합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뉴트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뉴트로란 뉴와 레트로의 합성어로 새롭게 돌아온 과거라는 뜻인데요. 젊은 세대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의 문화를 추억하고 유행처럼 소비하는 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뉴트로,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와 연관돼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중대신문의 임경빈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유지담 기자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중대신문과의 협업 콘텐츠 뉴스와 마주하다 진행을 맡게 된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 보도부 유지담입니다.
이번 9월 2일 발간된 중대신문에서 뉴트로를 소재로 기사 작성해주신 임경빈 기자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대신문에서 문화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임경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중대신문에서는 지난 9월 2일 발간된 제2068호에서 올해에서 새롭다, 처음이라 즐겁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뉴트로 현상을 분석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뉴트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뉴트로가 인기를 끌게 된 사회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네,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젊은 세대의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좀 힙함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과거의 문화를 현대적으로 변형해서 재해석한다는 뉴트로 현상이 젊은 세대들에게 힙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 기저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 그리고 현대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과거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문화가 발굴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새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좀 높잖아요. 뭐 연애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이게 보이는 과거 시절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자신이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일종의 대리적 향수를 자극하는데요. 예컨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큰 인기를 얻은 이유도 드라마가 그리는 그 시절이 좀 낭만 있게 좀 좋게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응답하라 1988을 봤던 경험이 있는데 이때 저도 대리적인 향수를 느끼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뉴트로라는 이 단어, 기존에 있던 레트로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뉴트로와 레트로의 차이로는 문화를 향유하는 대상 그리고 그 방식이 있다고 보는데요. 레트로, 즉 복고는 과거 해당 문화를 체험했던 세대가 이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저희 부모님 세대나 조부모님 세대께서 약간 라떼는 말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에 반해 뉴트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과거의 문화를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문화를 단순하게 답습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앨범이 LP를 통해서 나오거나 Y2K의 좀 산물인 링거티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되어서 출시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보면 뉴트로 문화는 과거와 현재가 조응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트로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건 최근 일이지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과거의 문화를 현재로 끌어와서 유행시키는 것은 계속되어 왔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뉴트로 문화가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뉴트로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는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링거티를 위시해서 크롭티나 통 큰 바지로 대표되는 Y2K 패션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들자면 좀 낮은 화질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아련한 감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필름 카메라나 옛날 핸드폰의 유행을 꼽을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뉴트로 문화가 대중에게 인기를 끌 수 있도록 되게 많은 영향을 준 인플루언서는 저는 뉴진스라고 생각하는데요. 뉴진스는 데뷔 컨셉부터 Y2K를 표방하면서 노래나 스타일링 등 전반적인 콘셉트에서 뉴트로와 연결된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다뤄주신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 또 빠른 것을 추구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현대 사회에서 뉴트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그런 빨리빨리 좀 빠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 현대사회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젊은 세대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좀 뒤돌아보고 숨 돌릴 여유가 없잖아요. 뉴트로 문화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젊은 세대에게 좀 숨 쉴 틈을 준다고 생각하죠. 좀 옛날 것이라고 치부되는 것의 특징인 예스러움, 뭐 불편한 번거로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기자님께서 직접 경험해 보신 뉴트로 문화가 있으실까요? 저는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옛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요새 나오는 카메라처럼 화질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만 그 옛날 것들 특유의 좀 뿌연 화면, 번짐 이런 것들이 특색 있게 다가왔습니다. 좀 오히려 화면이 뿌옇다 보니까 제 얼굴에 잡티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드러나서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필름 카메라의 경우 사진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상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내 사진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고 기다리는 그런 설렘 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시티팝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요. 예컨대 이제 학우분들께서도 인스타그램 하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다케오치마의 Stay With Me나 플라스틱 러브, 그리고 최근에 뉴진스 멤버 한이가 커버해서 큰 인기를 끈 푸른 산호초 같은 노래들이죠. 이런 시티팝 노래를 유심히 들어보시다 보면은 뭔가 옛날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요새 감성과도 잘 맞는 그러한 매력이 느껴지곤 합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물려주셨던 뭐 청자켓을 입었던 경험이나 아니면 뭐 LP 플레이어를 샀던 경험 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뉴트로 문화가 이렇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옛 문화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해외의 옛 문화도 끌어와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앞에서 말씀드린 시티팝의 유행을 조금 언급하고 싶은데요. 우리 젊은 세대는 시티팝이 담고 있는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시기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낭만이 사라진 삭막해진 현 세태는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티팝이 담고 있는 그 시절에 대한 동경, 이런 감성들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해외 문화로는 올드머니 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세련미와 품위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고 과도하게 그 브랜드의 로고를 드러내는 것을 지향하는 올드머니 룩은 과거 서양의 부유층들이 향유하던 문화인데요. 기존 명품에 대한 좀 반발 심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명품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좀 심리가 결부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뉴트로 현상이 유행하는 것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과거의 문화를 속되게 말해서 재탕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뉴트로 문화에 우려되는 점 혹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기사를 작성할 때 인터뷰했던 주형일 교수님께서는 뉴트로 문화를 단순히 유행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뉴트로 문화는 그 특성상 과거를 재탕한다라는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라는 뉴트로 문화만의 특징을 좀 살리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우리가 만약 옛날 옷을 입고 다니고 옛날 노래를 듣는다 해서 힙해 보이진 않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저는 뉴트로 문화를 향유하는 과정이 좀 기성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님 세대가 입으시던 옷, 들으시던 노래와 같은 이런 좀 과거의 문화를 한 번쯤 체험해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와의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뉴트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고 본인의 개성을 살려서 유행을 즐기되 또 세대 간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보신 소감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기획했던 기사를 다시 읽어봤는데요. 좀 몰랐던 것도 보이고 좀 새롭게 보이는 지점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보시는 학우님들께서도 좀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 마주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트로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제시하는 임경빈 기자였습니다. 과거의 새로운 변주 뉴트로. 때론 굳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 낭만과 여유를 심어주기도 하네요. 뉴트로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10월 둘째 주 UBS 중앙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